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상상 이상의 엄청난 폭염이 몰아치면서 지구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은 150도, 남가주 데스밸리는 128도, 중국의 신장은 126도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엄청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는 것으로 세계 각국의 응급실마다 열사병 환자들로 넘쳐나면서 마비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온난화된 지구가 열기를 더 오래 가도 폭염이 한 번 오면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제트기류로 이동하는 폭풍도 느려서 열돔이 크게 기세를 떨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폭염하지만 이게 뭐 엄청난 폭염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낮에는 사실 거리를 걸어 다니기가 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덥고요. 그리고 뭐 본인이 나는 더위에 강해 하고 이렇게 걷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짓이고요. 그 자외선이 그렇죠.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더위 이럴 때 자기가 더위에 강하다는 거를 자랑하듯이 하는 그런 행동하는 건 참 그건 어리석은 짓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더위가 심각해요. 더위가 심각한데 뭐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가 다 지금 난립니다. 북반구 쪽. 북반구는 다 지금 폭염에 휩싸여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세계 각 지역이 그야말로 매일같이 최고 기온 신기록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덥다, 뭐 불볕더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은 불볕더위라는 표현은 안 하고요. 살인적 더위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게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뭐 더위 때문에 몇 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 구체적으로 안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는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에서 뭐 찍은 사진 같은 거 보면 지구촌이 더위로 인해서 새빨갛게 익고 있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폭염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기온 신기록이 날마다 세워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폭염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기록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이란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더운 기록을 지금 세웠는데요. 지난 18일 화요일 남부 부셰르주 페르시안 걸프 국제공항 기온이 섭씨 66.7도, 섭씨로 화씨로 150도, 정확히 150점 몇 도, 150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죠.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한 110도만 돼도 정말 더워서 걷기도 힘든데 150도니까는요. 섭씨로 66.7도, 이건 뭐 상상도 못했던 기온입니다. 이란이 이렇게 지금 덥고요. 캘리포니아 이곳 남가주 데스밸리가 지난 일요일 날 16일 날 화씨 128도, 섭씨로 53.3도. 데스밸리가 워낙 뭐 더위로 유명한 곳이긴 한데 참 대단히 더운 날씨 지금 보이고 있고 중국 신장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은 일요일 날 16일 일요일 날 섭씨 52.2도, 화씨로 하면 126도. 그래서 지금 대단한 더위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국립해양대기청이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최고 기온 신기록 세워진 게 어느 정도나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뭐 LA 최고 기록, 뭐 캘리포니아 최고 기록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최고 기록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네. 미국 내에서 그 최고 기온 신기록이 지금 12,000건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같이 최고 신기록이죠. 미국이 아무리 50개 주가 있고 수많은 도시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12,000건이 넘는 지금 한 올해가 한 반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라면 거의 매일같이 최고 기온 신기록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열사병 환자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 세계적인 폭염, 익스트림 히트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이란의 섭씨 66.7도, 화씨 150도 기록을 전하면서 무서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섭다고 전했는데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더위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더위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폭염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얘기하고 있고 영국의 더 가디언지도 미국과 남유럽, 아시아 등에서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이 경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열사병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BBC 방송도 최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9일 연속 110도 이상 기록해서 18회 연속 기록 깨뜨렸다고 했는데 어제도 피닉스는
119도였어요. 그래서 19일이 아니라 20일 연속 기록을 20일 세웠고요. 연속. 지금 그 피닉스의 일기예보를 보면 다음 주까지 계속 지금 110도가 넘어요. 그래서 피닉스는 기록이 아마 20일이 아니라 30일, 40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피닉스는 지금 그 2주 예치치를 보면 1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게 없어요. 어마어마 그런 지금 기록입니다. 그래서 피닉스에서만 지금 12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피닉스는 뭐 박경경 기자도 보도했지만 이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기온이 90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 열대야죠.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낮에 시달리면 밤에 좀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예, 좀 체온이 내려가고 그래야 좀 회복이 되고 다시 그 다음 날 또 낮에 시달릴 수 있는 체력적인 회복이 되는데 체력적인 회복이 안 되니까 이 벌써 피닉스에서 막 12명이 지금 폭염으로 사망했다는 이런 소식이 네. 있네요. 프랑스의 배우 브리지트 바르토가 네. 이 폭염 때문에요. 네. 새벽에 소흡 곤란이 와가지고 그렇죠. 응급대원이 와서 산소 마스크 씌우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특히 평소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88살이거든요. 브리지트 그렇죠. 바르토가.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죠.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응급실마다 더위 먹은 환자들로 넘쳐난다는 소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지금 세계 각국이 난리인데 피닉스 같은 경우 프랭크 로베초 응급실 의사가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네. 응급실 상황을 전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을 찍었던 2020년 초반 이후에 응급실이 이렇게 바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좀 더 바쁜 것 같다는 얘기고요. 체온이 지나치게 올라간 일부 환자들의 체온을 내리는 게 급선무라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체온을 내기가 힘들면 이런 방법까지 쓴다 그래요. 일부 환자를 시신 가방에 넣는다 그럽니다. 왜 사람이 사망을 하면 시신 가방에 넣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얼음을 같이 채워 넣는다 그래요. 그 좁은 공간에다가 사람 넣고 얼음 넣어서 급격하게 그러면 얼음이 들어가면 그 안이 밀폐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온이 높아져서 위험한 사람은 시체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얼음과 함께 넣고 그냥 닫아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스박스에 사람을 넣는 것 같은 거의 뭐 그런 거죠. 거네요. 아이스박스에 네. 넣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체온이 내려가고 빨리 체온이 내려가야 사람이 사는 거고요. 그렇죠. 체온이 안 내려가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BBC 방송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사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사병에 걸리면 바로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뭐 별거 아니겠지 하다가 그냥 픽픽 쓰러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열사병 증상이 그 혈압이 떨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면 혈압이 떨어지고요. 혈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러워지겠죠. 어지럽겠죠. 예. 어지러움증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어지럽지 이러면 좀 열사병을 의심해야 되고요. 현기증, 메스꺼움, 실신, 두통 대부분 다 어지럼증과 관계가 있고 이게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열사병 걸리면 반드시 응급실로 가야 된다는 것이 그 BBC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열사병에 걸린 것 같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십시오. 근데 뭐 전해지는 뉴스를 보면은 지금 유럽이 제일 심각하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륙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곳은 유럽인데요. 국가 수도 많고요. 인구 수도 많고 화석연료 사용량도 많고 자연 파괴도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이 가장 폭염이 심합니다. 수년째 폭염이 극심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저도 매년 여름 되면 이 유럽의 이 폭염 소식을 전한 게 벌써 맞아요. 몇 년째인지 기억도 안 날 맞아요. 정도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낮 최고 기온은 물론이고 밤 최저 기온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보다는 남유럽이 훨씬 더 폭염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뭐 프랑스 이런 데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작년 여름에 유럽에서 이 폭염 관련한 사망자가 6만 1,672명이라고 그래요. 6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연구 결과 밝혀졌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고 아마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실제로는 아마 집계된 숫자보다 더 많은 유럽인들이 더위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유럽은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북유럽보다 남유럽이 폭염 피해가 심하다고 그랬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탈리아가 피해가 크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탈리아가 크죠. 네. 지금 로마가 최고 기온이 섭씨 41.8도, 네. 107도입니다. 뭐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107도면 견딜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유럽은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맞아요. 예, 그 캘리포니아나 뭐 라스베가스 이런 데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예, 아주 마른 더위이기 때문에 그나마 견딜만한데 이 유럽은 습도가 높아서 107도 이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숨이 턱턱 예, 숨이 막히죠. 막힐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온도라고 그래도 유럽의 107도는 캘리포니아의 107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칠리아도 로마와 비슷하고 사르데냐는
섭씨 45도, 113도까지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병원 응급 환자가 20%, 25%가 더 늘어났다고 그러고요. 카르다렐리 이탈리아 남부의 그 나폴리 김민재 선수가 활약했던 나폴리에 있는 카르다렐리 병원에서는 24시간 동안 231명이 더위 때문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참 병원이 이제 응급실에서 더위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를 하기가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노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더 힘들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그러니까 치료받고 대부분 이제 집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급한 경우 응급 상황일 경우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고 나서는 보통 병원에 여유가 있으면 좀 병실에 입원해 있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치료만 받고 집에 가서 머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노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포함해서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다 치료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더위는 나이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 체력이 넘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입원 환자 중 2%가 아주 심각한 상태고 38%가 그 다음 단계로 위중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위급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올해 폭염은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더 심각하게 지금 인식이 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유가 있는 게요. 두 가지인데요. 폭염이 굉장히 그 장기화된다는 거 그리고 밤에도 또 새벽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이제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전은 폭염이 오더라도 잠깐 오는 거 아닙니까? 여름에 잠깐 오고 그것도 여름 중에 가장 핫할 때 잠깐 오고 또 그 시기가 지나면 물러가고 이게 이랬는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열돔이라는 것이 내륙에 콕 박혀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지금 이거 캘리포니아도 뭐 애리조나 라스베가스까지 마찬가지지만 열돔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뭐 예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저녁에 밤에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 앞서도 언급했지만 인간 신체는 낮에 아무리 더위에 시달려도 밤이 돼서 좀 선선해지면 그러면 체온이 내려가면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신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견뎌낼 여력이 생기는데 지금 밤에 기온이 내려가질 않으니까 그 다음 날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지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오늘 LA 다운타운의 그 밤 최저 기온이요. 네. 체감 온도가 81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체감 온도가 네. 그냥 평균 온도는 67도긴 합니다만은 이게 저녁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이 현상이요. 굉장히 가장 힘든 힘들어져. 어려움 중에 하나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래도 이 창문에 열어놓고 자면 밤에 좀 춥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운 게 좀 이게 문제인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낮에 덥더라도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견딜 수 있어요. 아무리 낮에 더워도 마치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샤워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듯이 사람 몸은 더위에 시달려도 밤에 차가운 또 선선한 이런 공기를 마시면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해가 진 후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으면요 결국 밤에 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을 만큼 이 기온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잠을 설치게 되고 낮에 시달린 그 체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러면서 결국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더우니까 어떡합니까? 많은 분들이 밤에 에어컨을 틀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틀어야죠. 예. 네. 근데 아시다시피 에어컨은 몸에도 별로 안 좋은데 맞아요. 이걸 그 밤새서 틀어놓고 자야 되고 그러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여기에 또 전력 수요가 급증되죠. 그래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폭염이 장기화되는 것도 이거 심각한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7월 중순 한창 이제 여름이 이제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이 결합했기 때문에 이게 여름이 끝나간다고 해서 보통 뭐 아무리 길어도 8월 초 지나면 여름이 이제 절정이 지나가니까 그때쯤 되면 폭염이 수그러드는데 지금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바다 때문에 습도가 높고요. 그래서 이 엘니뇨 현상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계속 화석연료 사용하고 탄소 배출하면서 지구 온난화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결합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바다에서 차가운 바람이 좀 불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불어오질 않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엘니뇨가 3년 만에 지금 나타나서 그동안 라니냐가 계속돼 왔고 엘니뇨가 없었는데 3년 만에 나타나서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요. 결국 이게 하루 이틀 버티면 되겠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위를 어떻게 이 폭염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좀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